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눈빛부터 달라지는 타고난 재능의 소유자. 80년대를 대표하는 디바. 이영화를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말입니다. 독특한 음색과 호소력 짙은 가창력으로 데뷔하자마자 당대 최고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오른 이영화. 하지만 사람들의 찬사가 비난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당시 여가수에게는 치명적이었던 충격적인 스캔들.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단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날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또 다른 사랑은 구원처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마저 세상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을 못 만나고 그냥 혼자 살았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은 팬이 되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영화는 이제 끝났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또 이제 주위에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은근히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하고. 그로부터 16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톱스타 이영화를 이런 곳에서 만나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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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막노동 하고 있잖아요. 막내동이요? 네.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가수 이영화. 그녀의 파란만장한 사연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누구나 삶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라지만 가수 이영화가 지나온 길은 유난히도 울퉁불퉁 굴곡진 삶이었습니다. 기억 속 화려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하마터면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여보, 좀 봐봐요. 이 남편 제가 잘못 만나가지고 이 남자를 제가 잘못 만나가지고 졸지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남편. 이영아 남편, 인기 가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영아 남편 정병아입니다. 아이 무슨 창피하게 여기서 그런 거 소개를 하냐. 아이,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의 가수야.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걸 시키나? 그냥 자기. 근데 우리가 뭐 이거 막 나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 뭐 부부 동심일체 아이가 같이 해야지. 참. 어딜 가나 늘 한 몸처럼 붙어 다닌다는 이영화 부부. 조심해 여보. 조심해.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는 시골 마을 폐가. 벽과 지붕만 남기고 전부 새로 공사를 해야 하는 수준이다 보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일은 만사 제쳐두고 요즘 이곳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당분간 이영화 부부도 떠돌이 신세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살림에 이렇게 뭐가 많아요? 아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살림도 오고 잠자리도 오고 지금 다 여기 실어놓고 그래서 여기 지금 차 안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지금 이거 공사 끝날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 좀 여기 좀 침대도 있고 뭐 여기 먹을 거 이제 여기 다 이제 쓸어 안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차에 웬만한 살림살이는 다 싣고 다닌다는 부부. 집이 있는 부산에서 울주에 있는 이곳 공사 현장까지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어서 필요한 살림들은 아예 이렇게 싣고 다니게 됐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해가 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 좋다. 오늘은 시원한 바다를 바로 내다볼 수 있는 곳에 차를 세웠는데요. 자 의자 있습니다. 차에 실린 짐을 하나씩 내리는 부부.
곧이어 오늘 밤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내가 이쪽에서 자요. 내가 다리 아프니까 이쪽에서 자야 돼. 그 매일 잘 때마다 그 밖에 보이는 그 풍경 풍경은 매일 다르고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나 그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먼지 난다. 탈탈 털었다. 자, 살살해라. 처음엔 왔다 갔다 하는 거리와 시간 때문에 시작한 차박이었지만 요즘 부부의 새로운 취미 생활이 됐습니다. 유리에다 하나 꼽아보세요. 일단 꼽으세요. 아직 차양막 하나 치는 것도 어설프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힘을 합하니 금세 완성됩니다. 우리 집 좋다. 이제 우리 빨리 구경 안 하면 못해. 노을. 그래. 빨리 노을 구경하러 가자. 와, 오, 어머머, 너무 멋있어요. 뭐 저거 봐. 와, 눈이 부셔서. 저기 좀 봐봐라. 놀지가 안 봐봐라. 금방 졌어. 금방 해가 지픈다 이가. 저렇게 인생이 금방 지는 거를 사람들은 알까? 근데 우리는 왜 여태 이런 거 좀 즐기면서 못 살았을까? 어? 인생살이가 고달팠다. 고달팠나?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성인이 되기도 전에 밤무대에 섰던 이영화. 그녀에게 노래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책임지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이제 정말 제가 아니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어느 날은 제 동생들이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방바닥에 누워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누워있니? 그랬더니 누나 배가 너무 고파서 일어나 있으면은 힘이 빠질까 봐 그냥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저희 부모가 정말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니면 저희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겠다는 생각에 제가 나가서 노래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하지만 어디에서 노래하건 숨길 수 없었던 타고난 재능. 우연히 이영화의 노래를 들은 작곡가 전재학이 그녀를 발탁했고 실비 오는 소리에로 정식 가수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 남희, 개은숙 등 당대 최고 여가수를 제치고 신인상까지 거머쥐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새로운 디바의 등장에 세상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유명 가수들을 똑같이 흉내낸 이영화의 모창 메들리 앨범은 무려 40만 장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가수로서 승승장구할수록 불안 또한 커졌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사실은 아기 엄마였거든요. 정말 그 노심초사 했던 게 악몽까지 꿀 정도로 내가 이제 아기 엄마라는 걸 속였으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사만 나오면은 혹시 내 기사 나온 거 아닌가 막 조마조마하고 많은 팬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나에 대한 그 실망감들이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여가수가 사실 애까지 달린 유부녀였다는 충격적인 스캔들. 그렇게 이영화의 가수 생명도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숱한 비난 속에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곡으로 노래 실력만큼은 인정받은 이영화. 국제가요제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가수로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또다시 닥쳐온 시련. 그때 당시 제 남편이 한 100평 정도 되는 레스토랑을 만들었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서 이제 그 또 빚을 이제 많이 이제 짓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5억 정도인가 그 정도로 이제 그 빚을 얻다 보니까 지금 그 돈이면은 뭐 엄청나죠. 한 25억 이상 되는 돈인데 그때 당시 그거를 전부 다 저한테
저를 보고 이제 빌려준 돈이니까 저한테 이제 빚쟁이들이 올 거 아니에요. 제가 밤업소를 이렇게 가다 보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막 이제 돈 내놓으라고. 남편과 이혼하고 모든 빚을 떠안았던 이영화. 오로지 부모님과 외동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긴 터널 같은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재혼할 생각은 없었죠. 남자에 대한 너무 이 불신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또 아마 그런 재혼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많았던 이영화를 보듬어주고 지켜줬던 지금의 남편. 중년에 만나 어느덧 16년 차 부부가 됐습니다. 문제 많이 먹을 때는 이제 기름기가 먹어가지고 목을 좀 씻어줘야 된다. 내가 대한민국 다니면서 이거 삼겹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안 먹어봐라. 근데 이 손을 안 씻어가지고 좀 짭짤하겠는데? 괜찮아요. 먹어봐. 양념 다 들어간 거 봤어. 맛있지? 아주 안 씹었어, 고기. 진짜 맛있다. 와,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 그래. 얼마나 소금을 많이 뿌렸으면 싸면 짜네. 맛있나 안 맛있나? 근데 그렇구나. 맛있지, 그지? 자기 만났을 때는 내가 진짜 아픔이 있었을 때잖아. 자기 만나기 한 3, 4년 전에 진짜 세상 살맛이 안 나가지고 그때 당시는 사실 애 따라가려고도 그랬었지. 하여튼 지금에 와서는 내가 아마 자기를 안 만났으면은 아마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지 그렇지 않아요. 나 뭐, 지금 참 나도- 힘든 생활을 내가 하고 있을 것 같아. 나도 아직 안 만났으면은 힘든 생활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돼 있는가도 내 자신이 잘 몰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구원처럼 기적처럼 서로를 만나게 됐다는 이영화 부부. 긴 방황 끝에 만난 인연이기에 지금도 서로가 더없이 소중하고 애틋하기만 합니다. 이거. 살 좀 빼라. 아이고 이겼다, 이거 죽겠다, 이거 죽겠다. 근데 저 오졌다. 으쌰. 와, 방귀 끼지 말래? 코 골지 말고. 어? 아유, 좋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가 소원이었잖아. 그래,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잖아.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감사하지. 그거 살면서 내 꿈꾸라. 자기도 내 꿈꿔. 음, 사랑해, 여보. 그래, 위트. 어김없이 밝아온 하루. 이른 아침부터 공사장에서 이영화 부부가 구슬땀을 흘립니다. 이렇게 다른 일까지 전부 제쳐두고 공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여기가 노후에 이제 우리 부부가 살 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애정을 담아서 지금 이제 저희가 손수 이렇게 청소도 하고. 날이 갈수록 예전 같지 않은 건강에 공기 좋은 이곳에서 남은 노후를 보내기로 했다는 이영화 부부. 이 집에서 보낼 시간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싶은 마음에 리모델링에도 직접 나서게 됐답니다. 우리 저쪽으로 가서 이제 이거는 조금 도배? 이따가 하고 여기 도배 이런 거 좀 지저분한 거 좀 찢자. 저쪽 방으로 가자, 저쪽 방으로. 어느 방이요? 이쪽 방 찢을 거 많아요? 한번 보자. 그래, 조심하고. 저쪽에 버티게 있네. 이 집을 여보 방을 두 개만 만들어 가지고 와, 둘을 만드네. 이 평수가 몇 평인데? 방 5개인데 세 칸을 만들어가. 하나는 당신 공간, 하나는 내 공간. 그리고 그 방 하나는 휴식 공간으로 하는 거죠. 공간으로 어르신 들어가도 좋고, 그런 또 공간 따로 서울에서 만들고. 또 딸내미가 오면은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자. 아 그래요? 아, 근데 당신은 땀이 하기도 안 나나?
내가 혼자 일단 했네. 근데 스타일이 달라. 나는 땀 안 나는 스타일, 자기 땀 나서 왜 그렇게 골았노? 이쪽은 이제 파, 마늘, 양파, 고추 다 심을 거예요. 오이, 뭐 가지 이제 있는 것도 여기다 다 심어가지고 고구마도 있었다. 감자 뭐 다 심어볼 거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씹어보려고 지금 전부 다. 빨리 오세요 형님. 이렇게 줬는데 또 금방 까먹었는겨. 형님한테 배한 거내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못 살아. 우리가 팔남매에 내가 남자로서 막내고 내 바로 위에 형님. 농부에 대해서는 대갑니다. 우리 형님을 소개시키겠습니다. 이영화나 남편이나 난생 처음 해보는 농산일. 형님 부부의 도움을 받아 서툴지만 하나씩 배워봅니다. 이제 좀 이영화를 만나기 전 30년 넘은 긴 시간 동안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었던 남편. 가족들도 이영화의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하게 살아가나. 인생을 갖다가 그래도 크게 안 다치고 참 이렇게 곱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에서 싸움을 하면 도맡았어. 전교에서 1, 2등 다 땄으니. 근데 그 싸움해가지고 두드려 맞아도 재밌고 또 이기면 재밌고 그 재밌대 싸움하는 게.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는 왜 그리 살았을까 싶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인간 돼갖고 이리 어질고 착하고 이제 신학대학까지 나오고 오질기까지 해요? 동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지. 이영화를 만나고 완전히 손을 씻었을 뿐 아니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남편.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오기까지 무려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내 젊음은 청와대 경원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그 남포동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내 친구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거를 말기다가 제가 좀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잡혀가가지고 벌금이 오는 바람에 청와대 못 들어간다는 그 우리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을 갖다가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만 것 같습니다. 오로지 청와대 경호원이 되겠다는 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기에 그 꿈이 좌절됐을 때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 끼운 첫 단추는 줄곧 그를 어둠의 세계에 살게 했죠. 자, 목마른데 이제 드시고 하세요. 어이구. 이영화를 만나고 비로소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남편. 결혼 전부터 아내의 열렬한 팬이었던 남편은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아내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보, 가만 묻고 이제 노래나 한 곡 해봐라. 응? 형님하고 형수가 당신 팬 아이가. 자, 물. 근데 미안해지네. 응. 날이 갈수록 생각이 나네요. 깜빡 잊었다. 너 생각나네요. 주시기에 받았다. 받았기에 주었다. 사랑했던 사람아. 발길로 찾을까 못 잊을 내 사람. 헤이 날이 갈수록 생각이 나네요. 또 생각이 나네요.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형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요. 아이고 형수님이세요.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어서 들으세요 형님. 예, 예. 아이고. 아이고 형님 뭐 좀 준비했어요. 아이고. 그런 걸 갖고 오세요. 아이고. 왜 목사님이 이런 걸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진짜. 옛날에 다 이런 거 동생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동생들이 형수님과 오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내가 이 동생이 본 이름은 최만호,
그러고 범서방에 김태촌 형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당시에 부두목이지 뭐. 이제 얼굴 보니까네 정말로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제 완전히 가 있는 모습 보니까네 내가 마누가 기분이 참 좋다. 아 형님 반갑습니다. 아. 형님 영향으로 이렇게 또 축하드립니다. 받아서 예. 축하한다. 예. 과거 전국 3대 폭력 조직 중 하나였던 범서방파의 간부였던 남편의 후배. 지금은 완전히 손을 씻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하고 저 알았던 한 30년 정도 넘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 요 만호가 몸무게가 한 130kg 정도 나가지 싶은데 정말 틀리나 맞나? 110kg 좀 넘어가지고 아, 크게 그런가. 보였죠. 그러니까 그때 운동할 때니까 그런 거 예, 같다. 예, 예. 몸이 막쭉 부러져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그래 오늘 보기에 눈빛도 많이 변하고. 그때 형님 이 사진 이제 기억난다. 그 당시에 뭐 나는 뭐 운동을 잘 못 봤으니까네. 근데 만호는 몸이 깨끗하네. 예 깨끗합니다. 친구 영화 음. 그 나오는 그 장동건 역할 그 동생이 형님이 이게 키운 동생이었죠 형님.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참 좋아하는 동생이었다. 예. 그래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 찾아온 그런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사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지. 형님도 아마 상처가 마음속에 지금까지 아마 크게 자리 남고 있을 겁니다.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친구. 영화 속에서 장동건이 연기했던 동수는 실제로 이 영화의 남편이 각별히 아꼈던 후배였습니다. 마루야, 네가 갈 길은 하나님 쪽이다. 그래 나누고 하는 말이 형님. 그러면은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길을 가르쳐 주십사길래 제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그 만호를 소개시키면서 목사님 내 친동생하고 하던 동생이니까네 신학 공부시켜가지고 목회자 가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했다마는 예. 어. 이제 주목을 떠나서 나하고 영적 사업을 하러 가자. 그래. 그 신학대학원 같이 다니면서 그때 형님이 형수님하고 조건이 그 신학대학 가는 걸로 촉정으로. 말하는 결혼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못했죠. 결국은 형님이 그러면 다른 쪽에 좀 신학대학 알아보자.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이제 목사님 소개해서 제가 형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자기도 못된 목사가 돼서 자기 전도사뿐이 못된.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 몸속에 아직까지 시기와 질투가 많고 또 마음이 잘 되면은 아직까지 좀 배가 아프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나이 때문에도 이제 안 되지. 나이가 차가지고 이 목회 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나이가 차서 이제는 목사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만호가 해주이 행위 얼마나 기분 좋겠노. 이 영화를 만나 신학 공부를 하고 지인들의 삶까지 변화시킨 남편. 청소년 때부터 우리가 삐뚤어졌잖아요. 부모 말도 안 듣고. 나는 맨날 그래요. 이 주먹들은 어릴 때부터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어머니 말도 안 듣고 부모 말 잘 들으면은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죠. 궤도가 삐뚤어지면 처음에는 얼마 안 삐뚤어진 것 같아. 나중에 뭐 엄청난 틀어지게 인생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그래서 형님하고는 그런 우리 동생들 그래. 또 혹여 이제 좋은 형님들이 또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악마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인도하고 오늘 여기 잘 왔다. 네, 잘 너무 감사합니다. 왔다면 예. 역시 참 목사님은 뭐가 틀리도 틀려. 아이 제가 뵙기에도 그래. 제가 형만을 아무는 없습니다. 진짜.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날 이제 명함을 줄 때는 무슨 수산 해갖고 그 명함을 딱 주고 이제 그랬으니까 설마 그쪽 사람이랑 상상도 못했죠. 뭐 정이 조금 이제 들어갈라 그럴 때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죠. 이 인상이 어땠어요? 첫 인상이. 만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실망을 했죠. 왜 그러냐면 나이도 먹었고 나이는 관계없는데 요 눈에 이거 다크서클이 많이 있었고 얼굴이 많이 이제 어두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만약 결혼한다면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이영아 씨를 아름답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이영아 씨 쪽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당시 힘든 일을 연달아 겪으며 누군가를 또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영화. 그런 이영화를 남편은 그저 웃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결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서 이 조건을 이제 붙여봤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어떠한 말이 나올까 해서 제가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리고 하나는 제 시민회관에서 콘서트를 열어달라고. 그 두 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콘서트를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영화와 결혼하며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짜 콘서트를 열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간 남편. 진짜 처음에는 학교 다니면서도 앞에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맨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탁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지 하고 막 그 쑥덕쑥덕대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여보 당신은 정말 남자 중에 남자다. 응? 약속을 갖다가 지켜주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목회자를 하든지 뭐 하든지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라 하더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몸담고 있던 그 세계를 다 떠나서